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아이언샷 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커리큘럼 설명에서 클럽별 탄도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클럽별 탄도 차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클럽별의 발사각 차이겠죠. 이 공이 출발하는 각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클럽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이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클럽이 비슷합니다. 피칭 웨지나 드라이버나 거의 최고점은 똑같은 거죠.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최고점이 여기 있고요. 피칭 웨지 같은 경우에 100m에서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0m다. 그러면은 150m 5번 아이언은 저 멀리서 출발하는데 발사각은 완만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또 피칭 웨지와 마찬가지로 한 30m. 그리고 드라이버는 뭐 250m 밖에서 더 낮게 출발해서 쭉 더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최고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럽별 탄도 차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뜻은 어떻게 보면 클럽별의 발사각 차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탄도, 가장 높은 최고점은 거의 모든 클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피칭 웨지가 더 뜨고 드라이버가 더 낮게 가고 그 차이가 아니라 탄도, 가장 높은 점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공이 출발하는 이 발사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반 골퍼분들께서는 발사각, 이 탄도에 대해서 조금은 무신경한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방향 좀 대대로 비슷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거리가 어느 정도 맞으면은 탄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실전에서 이 현장에서 레슨을 할 때 잘 보면은 일반 골퍼분들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은 너무 낮게 치시는 분들이 한 70%, 그리고 반대로 너무 높은 분들이 또 한 30%. 이 잘못 쳤을 경우에요. 물론 좋은 탄도로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탄도가 낮거나 높은 분들로 봤었을 때 낮은 분들이 의외로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탄도가 낮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후반에 높은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낮은 편이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눈에 네.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도 나는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을 땐 높은데 그것도 사실은 낮은 탄도라는 그렇죠. 거죠. 네.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냐? 예를 들면 나는 7번 아이언까지는 어느 정도 치겠는데 6번부터는 좀 어려워. 물론 클럽의 난도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긴 클럽으로 갈수록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6번, 5번 아이언은 난 잘 못 치겠어. 숏 아이언은 멀리 나가는데 또 그에 비해서 롱 아이언은 거리 차이가 또 많이 안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낮은 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낮았네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네. 낮은 사람이었네요. 물론 자 이제 낮게 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낮게 탄도가 낮은 분들의 공통점은 일단 무엇이냐? 첫 번째, 잘못된 공 위치입니다. 예전에 공을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게 되면은 대부분 공 위치가 뭐 7번 아이언은 이 스탠스 중앙에 많이들 놓고 치죠. 근데 왜 중앙에 놓을까요? 중앙에 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실제로 프로 선수들은 7번 아이언을 중앙에 놓고 치기보다는 그보다는 약간 더 왼발에 놓고 칩니다. 정상적인 풀스윙 기준으로 모든 짧은 샷은 중앙에서 시작한다고 됩니다. 그럼 왜 7번은 중앙에 시작하냐? 예전에 어프로치 이 숏게임을 배우면은 대부분 공이치를 오른발에 놓고 치라고 배우기 시작하죠. 네. 오른발에 놓고 이제 뒤에서 좀 더 내려가면서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 샌드웨지를 오른발 쪽에 놓고 뭐 이런 느낌으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샌드웨지는 오른발, 그 다음에 뭐 갭웨지가 있을 거고 피칭 웨지가 있을 거고 9, 8, 7 하면 이제 7번이 스탠스 중앙에 오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웨지 샷을 풀스윙을 할 때 실수가 나오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정상적인 풀스윙은 대부분 공 중앙입니다. 그러면 프로들도 웨지샷 칠 때 보면 공 뒤에다 놓고 치는 프로들 많은데 좀 강하게 칠 때도 그렇죠. 하지만 그 샷은 의도된 샷이에요. 변형을 준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탄도를 낮추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잔디가 역결이라든지 디보트했다든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컨택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을 조금 이동하는 거죠. 피칭 웨지 9번, 8번, 7번 약간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7번 아이언이 스탠스 중앙에 오겠죠.
저는 평소에는 7번 아이언을 저는 중앙보다 공 하나 정도 왼발에 놓고 샷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탠스 중앙에다 놓고 친다는 느낌으로 프로 선수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남자 선수들은 7번 아이언 발사각이 그래도 한 16도 정도, 17도 정도 나옵니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19도에서 한 20도 정도고요. 네. 방금 저기 발사각이 한 13도 정도 찍혔죠. 그러니까 평소 제 탄도보다는 훨씬 더 공이 낮게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제가 원래대로 놓는 공 하나 정도 왼발에 놓고 한번 쳐볼게요. 오, 굿샷. 네. 발사각이 올랐네요. 이렇게 네. 포인트만 바꿨을 뿐인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탄도가 이 발사각에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용품사마다 7번 아이언의 로프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클럽이 다 모든 용품 회사가 같은 로프트가 아니라 어떤 용품 회사는 로프트가 좀 더 서 있는. 그래서 우리 클럽은 더 거리가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결국 클럽의 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몇 도냐의 차이인데 제가 지금 방금 플레이한 이 클럽은 로프트가 조금 강한 클럽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프로들은 사실 아이언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너무 거리가 많이 나가는 아이언샷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로프트가 더 약한 아이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한 클럽은 평소 제가 사용하는 클럽보다 로프트가 한 2도 정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16도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샷을 할 때 항상 저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 또한 연습을 할 때는 지금 발사각을 비교를 하면은 첫 번째 거는 14.3도였고 지금 거는 14.2도였죠. 그만큼 편차가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공이치를 공 하나만 정도 중앙에 제가 놓는 것보다 더 뒤에다 놓고 치게 되면은 네. 확실히 공이 출발한 각도가 낮게 출발을 하고 또 떨어져서 공이 굴러가는 런이 많이 생기죠. 네. 많은 골퍼분들이 실제로 코스에서 플레이를 할 때 앞핀 공략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피니치가 공 바로 벙커 뒤쪽에 자리를 하면은 공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너무 낮게 출발하면은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런이 발생되는 거고. 좋게 출발하면은 그만큼 떨어질 때도 부드럽게 떨어지니까 공을 빨리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 위치가 필요하는데 아까 제가 공 4개를 놨었을 때 오른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은 정확한 공 위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을 기점으로 숏 아이언, 미들 아이언, 롱 아이언, 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전에는 뒤쪽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네.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적인 풀스윙은 왼쪽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인 뭔가 트러블 상황이라든지 내가 의도해서 구질의 변화를 주거나 탄도의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그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아예 오른발 쪽에서 공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숏, 미들, 롱아이언, 그 다음에 우드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손위치인데요. 손위치는 공위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당연히 오른발 쪽에 있으면은 핸드 퍼스트, 이 포워드 프레스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공을 뒤에다 두고 샷을 하게 되면은 손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될까요? 클럽 페이스가 닫히겠죠. 그럼 공은 당연히 뜨지를 않겠죠. 정확한 공위치에 놓고 치셔도 의도적으로
공을 눌러 치려면 핸드 포스트를 해야 되라고 알고 계시는데 핸드 포스트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이 핸드 포스트가 골프에 정말 많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프로치를 할 때도 이렇게 내미는 분들, 네. 샷을 할 때도 내미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정확한 컨택도 안 나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프트도 다치게 됩니다. 과도하게 핸드 포스트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다 공이치도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렇게 내미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섰을 때와 손을 내밀었을 때는 제 상체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떨어뜨리지 않으면은 보세요. 여기서 그대로 손목만 내밀면 내밀수록 클럽 헤드는 지면에서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윙을 하다 보면은 위아래 간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내려가면서 또 떨어뜨리면서 공을 더 누르는 효과까지 나게 돼요. 시작 전부터 가뜩이나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공까지 누르게 되면 그만큼 공은 낮은 탄도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숏아이언은 거리가 많이 나가고 미들에서 롱아이언은 거리가 안 나라는 분은 로프트가 점점 감소돼서 맞기 때문에 46도 피칭 웨지, 42도 9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클럽이 가지고 있는 로프트가 많아서 상관이 없지만 이게 점점 로프트가 쓰는 클럽일수록 더 누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타도 안 나고 거리도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 퍼스트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단지 예를 들어서 공이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클럽 헤드를 공 뒤에 잘 놓고 제가 그립을 잡으면은 자연스럽게 손은 공보다 앞쪽으로 위치합니다. 그래서 공 위치에 따라서 조금의 손 모양이 달라지겠죠. 드라이버 샷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손이 의외로 더 뒤에 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손을 앞쪽에다가 위치하지 마시고 항상 손은 편안하게 조금 뒤에 있는 느낌이 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공이 거리가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 느낌에는 이거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게 앞으로 나간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핸드 퍼스트는 의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더 낮은 탄도를 나가게끔 유발하는 동작이니 손위치를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윙 쪽으로 갈 거고요. 이제 셋업에서 공위치와 손위치를 체크를 했으면 그 다음은 스윙에서 올바른 탄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크가 어느 정도 넓어야 돼요. 일반 골퍼분들은 너무 팔로 드는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아크가 좁아집니다. 좁은 아크에서 공을 치면은 채가 들어가는 각도가 가파를까요? 아니면 완만할까요? 이 위치에서 들어가면은 공 쪽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가파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크를 넓힐 때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느냐? 손으로 출발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왼쪽 어깨로 출발을 해준다고 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백스윙을 올릴 때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손을 뻗으면은 클럽 헤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클럽 헤드가 너무 몸에 가깝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느낌에서 제가 왼쪽 어깨를 쭉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테이크어웨이를 하면은 지금 클럽 헤드를 잡을 수가 없겠죠. 요 정도는 돼줘야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거고 그리고 좋은 테이크어웨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손으로 든다든지 돌리지 마시고 그냥 느낌상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사이드를 그냥 쭉 밀어준다고 하면은 제 손에서 상당히 클럽 헤드는 멀리 있습니다. 너무 바로 들어 올리면은 제가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스핀 양을 얘기를 했었죠. 프로들 기준으로 이 스핀 양은 어느 정도냐?
번호 곱하기 1000. 제가 7번 아이언을 치면은 한 7000번 회전 숫자가, 분당 회전 숫자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골퍼분들은 분명히 프로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또 클럽에서 차이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이 블레이드라고 하죠. 머슬백. 아주 얇고 그리고 이 무게 중심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얇은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쳤고 또 로프트가 약한 아이언을 칠 때는 7000 번호 곱하기 1000에 육박하는 스핀 양이 나와야 되지만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캐비티 아이언 또 로프트가 조금 강한 아이언을 치게 되면은 글쎄요 한 번호 곱하기 한 800? 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쳐볼게요. 네, 지금 한 5500. 그럼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번호 네. 곱하기 800이라고 했으니까 네. 한 5600 정도 되니까요. 클럽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머슬백하고 캐비티 백에 또 좀 차이가 있고 로프트가 약하냐 아니면 강한 아이언이냐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적당한 스핀량이 몇이냐 그러면은 한 번호 곱하기 한 800, 한 5500 정도만 나와도 뭐 괜찮은 스핀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이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강하게 치면 칠수록 스핀량은 증가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선수들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핀량을 줄이기 위해서 로프트를 더 낮은 클럽을 드라이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광고를 보시면은 저중심 혹은 또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결국 스핀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아이언 치실 때는 너무 스핀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핀이 적으면은 탄도가 낮아지고요. 스핀이 너무 많으면은 스핀이 올라가죠. 그래서 탄도가 높은 분들, 앞쪽에서는 낮은 분들을 설명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후반부에 높은 분들을 설명하면 대부분 깎아치는 분들이 탄도가 다 높아요. 이런 분들은 스핀이 많습니다. 제가 7번을 의도적으로 조금 깎아쳐 볼게요. 네. 네. 스핀이 그렇죠? 지금 조금, 6000대로 네. 갑니다. 페이드 구질을 치니까 발사각도 올라가고 그리고 스핀량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 패스가 안 좋은 분들,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아이언도 탄도가 높고 거리 손실이 생겨서 똑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런 분들은 패스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아웃인으로 깎아치지 않게끔 정상적인 패스를 만들어야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스핀량은 줄어들고 그리고 탄도도 낮아질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정량의 스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거를 좀 신경 쓰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중 이동, 올바른 회전을 해주고 치면서 자꾸 나가야지 치면서 물러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깎이면서 패스도 바뀌고 스핀도 증가하겠죠. 이런 분들은 탄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어렵고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탄도는 발사각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클럽은 최고점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떨어져서 거리 편차가 적은 분들은 대부분 탄도가 낮다. 그래서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이치, 손이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넓은 아크. 연습을 하셨을 때 사실 공이치는 금방 고칠 수가 있겠죠. 내가 계속 보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윙 면에서는 손으로 들기보다는 몸을 사용해서 왼쪽 어깨를 쭉 넣어준다는 느낌.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체가 많이 쓰이면서 스윙이 팽팽해집니다. 스윙이 팽팽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를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강한 스윙, 또 많은 양의 스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연습을 하신다면은 프로처럼 아주 높고 떨어뜨릴 때 부드럽게 떨어뜨릴 수 있는 아이언샷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